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과 재판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판을 갔다 오면서 저희 의뢰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의뢰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기겠죠? 진실은 이기는 거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죠. 진실은 항상 이겨야 되고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 너무 멋진 말입니다. 법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이니까 이겨야 한다 라는 생각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법정에서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진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 첫 번째, 과연 그 진실이 객관적인 진실일까? 진실을 보는 관점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실체적 진실과 내가 바라보고 상대편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면 그 실체적 진실이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법정에서 우리가 다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본, 내 입장에서 본 내 관점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진실은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설령 그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의 일부일 수도 있고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통을 보았을 때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이고 위에서 보면 원과 같은 그런 이치와 같은 거죠. 그러나 판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 관점에서만 봐주지는 않죠. 내 관점으로도 한번 봐보고 상대편 관점으로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판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편은 어떻게 나올지, 상대편 변호사는 또 어떻게 공격하고 올지 여러 가지 관점을 미리 고민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할 만한 관점을 취합해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편의 관점이나 재판장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관점만 고집하시게 되면 그 재판에서 쉽게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에 한 특정 조항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조항이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상대편은 아니다,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특약으로 넣었는데 그 특약에 대해서 어떤 해석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능한 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그런 정제되고 정형화된 문장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항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많이들 예상하시겠지만 입증의 문제예요. 자, 진실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러나 입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정에서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인절미에 콩고물을 발라서 먹잖아요. 떡이 없이 콩고물만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떡에 잘 발라서 먹어야 맛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주장이나 사실관계가 어떤 콩고물이라고 한다면 떡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에 이 사실관계를 잘 발라서 먹어야 판사가 잘 들어주고 상대편도 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증거가 항상 100% 갖춰져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증거라도 잘 모아서 그 증거들 사이를 콩고물을 메꾸고 증거를 잘 쌓아 올려가지고 잘 배치시키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법률적인 관점이 부족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정형화되고 애초에 증거 관계가 충분한 사건이 아닌 바에야 당연히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프레임을 선점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프레임을 선점한다, 어떤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좀 왜곡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 조항 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변호사들도 이 법정에서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대편이 유권대를 주장할 때 우리는 무권대를 주장하고, 또 상대편은 표현대를 주장할 때 우리는 표현대가 아니다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공방 속에서 그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실체적 진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해지고 발굴할 수 있는 법리도, 주장도,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론도, 입장도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관점에서 보는 그 실제적 진실이 때로는 상대편의 관점에, 상대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항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편의 관점과 주장 그리고 그 입증이 우리 편보다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변호사들이 야근이 많고 어떤 업무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밤을 새서 좀 법리를 개발하고 판례를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법률적인 관점을 더 넓고 세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례를 하다가 정말 지는 사건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질 것 같은 사건을 하다가도 어떤 새로운 법리를 찾아내고 정말 조망만한 판례 하나, 글귀 하나 찾아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잠이 확 깨면서 갑자기 서면이 막 써지는 경우가 있죠. 제가 최근에 하던 사건 하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애초에 상대편 사이에 어떤 동업 관계가 있었다, 그런 정황을 발견해내서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상대편에게 애초에 너희들은 동업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법리를 발굴했을 때 최근에 그 짜릿한 희열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관점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진실은 항상 이길까?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진실이, 여러분의 입장에 따른 그 진실이 항상 이기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드렸고요. 결국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만이 아니라 상대편의 관점도 이해하려고, 또 제3자의 관점, 객관적인 관점, 또 판사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을 좀 수용을 하면서 법률적인 관점은 어떨까? 이 조항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말 많은 관점들을 수용해 보시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과 재판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